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들의 휴가 연장 의혹 관련된 내용도 나왔고, 좀 뭐 딸과 관련된 내용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검찰 수사 얘기부터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언론에 좀 나오는 얘기가 이 8개월을 끌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된 의혹 수사, 검찰 수사가 추석 전에 종료돼서 아마 그 결과가 공개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왜 8개월 동안 끌다가 추석 전에 이렇게 갑자기 발표를 하느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개월 끌다가 최근에 후딱후딱 해가지고 추석 전에 결과 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수사가 어려운 수사인 거예요? 어렵지 않은 수사인 거예요? 어렵지 않은 수사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몇 개 하고 진술 몇 개 따고 녹취 파일 몇 개 확보하면 이거 금방 할 수 있는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수사가 이런 건 있어요. 사건 자체는 굉장히 쉬운 사건입니다. 어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사건의 관련자가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기 때문에 사건 관련자가 어려운 거지 사건 자체는 쉬운 사건입니다. 아마 그게 8개월 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추석 전에 후딱후딱 해가지고 결론 낼 거라는 이 흐름들을 보면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 자체는 쉬운데 사건 관련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뒷골을 땡기는 사건. 이게 아마 이 사건의 본질을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추석 전에 왜 그러면은 후딱 빨리 이제 결론을 내고 싶으냐 이런 거죠. 이게 추석이라는 게요. 뭐 정치권은 항상 얘기지만 추석 문제 설민집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다르게 조금 아무래도 좀 고향을 좀 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추석 민심이 뭐 파괴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석을 지나고 나서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정치권에서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 아니에요. 정치성을 띤 정치적 형사사건입니다. 그러니 아마 추미애 장관이나 여권 입장에서도 추석 전에 이거 마무리 짓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아마 검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부지검도 이거 추석까지 끌고 넘어가면 추석 때 또 동부지검의 수사 방식이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 많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 추석 전에 마무리를 짓고 싶을 거다. 아마 이 사건이 지금 동부지검에서 또 급작스럽게 수사 시작한 게 8월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달 정도 만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 자체는 쉬운 거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럼 8개월 동안 질질 끌고 있었던 건 뭐냐 이거 뭐냐 아마 사건 관련자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쉽게 움직이기 힘들었을 거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8개월 동안 질질 끈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만약에 좀 뻔한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요, 교수님. 예. 뭐 특별검사 등을 통한 전면 재수사의 필요성까지도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8개월 동안 끌었던 것이 이 모든 의혹이 확장되는 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최근에 검찰 수사의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고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이 규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야당에서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는 특검 같은 거를 주장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가 법으로 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의석수로 본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관철시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검찰이 명예회복도 해야 돼요. 지금 8개월 너무 길었으니까. 예.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것도 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난 한 주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나흘간 이어지면서 저도 기사 쓰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야 공방 이루어지는 중간에 또 다른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논산 이제 군대 육군 훈련소 수료식 날에 인근 음식점에서 정치자금 카드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죠. 그 당시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화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새내기 군인이 되려고 논산 훈련소에서 입교를 해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이 수료식인데 제가 아들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 왔습니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를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제1포병여단을 방문했습니다. 제1포병여단은 파주에 있습니다. 그 몸은 파주에 있는데 정치자금 카드는 논산에서 썼다. 그래서 의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냐?
야당에서. 네, 논산 인근에서 주유소에서도 결재를 했고요. 그리고 근처에 식당에서 이제 고기를 먹은 것으로 결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게 되면 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논산에 있는 정육식당에서 고기를 먹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의원 간담회요?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 그 당시에 공식 일정은 파주에 있었습니다. 예. 파주에서 공식 일정을 마치고 논산까지 아무리 빨리 가도 최소 몇 시간은 걸리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추미애 장관이 파주 일정을 마치고 논산에 가서 기름 넣으시고 의원 간담회를 한 것이 맞냐? 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액수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 의원이 본인이 직접 정치 활동의 명목에 맞게 이 정치 자금, 후원금을 써야 된다는 것이 정치 자금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 본인의 이 정치 자금을 쓸 수 있는 카드를 보좌관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주고 아들의 어떤 논산 수료식 끝나고 나서 밥을 먹게 했다면 개인적인 용도로 정치 자금을 쓴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의원 간담회라는 걸 쓴 건 국민들 대상으로 거짓말한 것이 되잖아요. 저는 이건 아주 소액이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이 파주 일정 끝내고 뒤늦게 논산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파주에서 내가 우리 아들 보러 오는 대신에 군부대 보러 왔다고 한 것은 또 거짓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해명을 해도 추미애 장관이 전날 한 번의 거짓말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아무리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뭐 파주를 방문하고 나서 논산을 찾은 게 아니라면요, 교수님. 네. 그 다른 사람이 사용한 뒤에 어떤 의원 간담회라고 허위 작성했을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딸의 어떤 식당에서 사실상 그거 기자간담회, 뭐 정책간담회 했던 그런 신고 내역들이 쫙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딸의 식당에서 먹는다는 것이 어떤 정서적으로 좀 불편한 감은 있지만 신고를 철저히 하고 사적으로만 쓰이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 간담회다 그러면 의원이 여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참석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보좌진만 갔으면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보좌진만 갔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뭐 정책 간담회라든가 다른 형태의 모양이 나와줘야 되는데 의원 간담회다 그러면 당연히 의원이 참석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뭐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추미애 장관이 좀 해명을 적절하게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전체 국회의원들 모든 지금까지 했던 분들도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 후원금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사용하느냐는 것은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계기로 통해서 지금 국회의원부터가 좀 더 적절하게 규정에 맞게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아들 의혹도 있었는데 또 다른 딸의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딸이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여기서 정치자금 카드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인 겁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거 뭐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없죠? 어떻게 보세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그냥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왜냐면 어찌됐건 간에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물론 뭐 휴일에 여의도도 아니고 광화문도 아니고 언론사가 아니라 상암동도 아닌 이태원에 가서 휴일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한 게 좀 모양새는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기자들이 왔고 거기서 의원이랑 기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럼 뭐 의정활동 일환이니까 법적으로 저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 정서적으로 과연 이게 잘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법인카드나 정치자금 카드 쓴 게 적절하진 않다. 아마 그게 딱 저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클리어하다. 다만 이게 과연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는 어떤 정당성이랑 도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리 잘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액수가 아주 거액이 아니기 때문에 야 뭐 당신이 그때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지만 이거는 뭐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문제야, 도덕적으로 엄청 비난받고 뭐 이럴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적절하진 않다. 다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네.
뭐 역시 이와 관련해서 또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관련 의혹들을 제기하니까요, 평론가님. 이제 추 장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 딸 가게라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아픈 기억을 소환해준 질의에 감사한다, 이런 내용을 답변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이 딸이 추미애 장관의 딸이 1년 정도 해당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말에 의하면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뭐 경영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보통 1년 만에 임대료 올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좀 뭔가 이 청년의 문제 그리고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 이 좀 논점을 전환하고 싶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이게 딱 질의의 정확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 약간이라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걸 사과하지 않고 다른 문제로 전환하려다가 오히려 더 일을 키우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제 파주에서 공식 행사 참석하고 논산에서 이 정치자금법 쓴 문제도 사실 죄송합니다. 의원들의 관행이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게 총액이 한 20만 원 상당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 해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고 딸과 관련된 부분도 김태현 변호사 설명처럼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만 내 딸의 가게에서 이왕이면 내 카드로 내 사비로 결제했으면 더 좋았을 부분이 있다. 국민 정서상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유감이다라고 말하면 끝인데 여기를 가지고 뭐 임대료 문제, 보증금 문제, 권리금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기자들이나 야당에서는 그 발언 하나를 또 뜯어보면서 다른 비판을 또 제기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사과하는 것에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그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국민 정서상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것일까? 이 정치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비판을 받을 때 가장 빠르고 이걸 가장 작게 넘어가는 해결책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유독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를 좀 싫어하는 본인의 어떤 성향이 이 문제들, 다른 격가지들을 계속해서 키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비판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의 어떤 뭐 답변, 해명 이런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또 민주당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자체도 뭐 동문서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예 언급 뭐 문제가 되는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기 힘든거나 언급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과격한 언어로 뭔가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려는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오히려 논란이 더 증폭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렇죠. 여러 의원들이 그러한 옹호의 발언을 하다가 오히려 더 역효과만 불러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대응을 그런 식으로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추석이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여나 야나 지금 이 장면에서 밀리면 추석 민심에서 확 밀린다. 네.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대정부 질문 나흘을 거의 추미애 청문회 하듯이 그냥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소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생, 코로나, 뭐 추경 이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 얘기만 했던 것이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여당도 사실상 그 대응하는 발언만 이어갔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들의 어떤 민생을 챙겨야 되는 국회가 사실상 실종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네. 본연의 어떤 책무에 좀 더 충실해야 된다. 아무리 추석 민심이 중요하다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청년의 날 첫 번째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먼저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뭐 여러 분야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면서 공정이란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했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뭐 대통령 입장에서 저 처음에 취임할 때도 공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예전에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좀 추미애 장관들까지 그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청년이나 청년도 모아놓고 공정을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교과서적으로 맞는 얘기죠. 다만 지금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대통령이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의 어떤 생각과 가치 이것과는 조금 배치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현실이거든요. 조국 전 장관의 그 딸의 입시도 그렇고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뭐 아들 문제도 그렇고 아직 뭐 수사는 진행 중이고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만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위공직자가 나는 합법이기 때문에 괜찮으니까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고위공직자 하면 안 되고 정치하면 안 됩니다. 유권자들과 국민이 원하는 건 합법은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아닌지 공정한지 이걸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마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 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는 제가 뭐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과연 뭐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걸 아마 저는 정리할 수 있는 분은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행동으로 이걸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대통령의 공정이란 단어를 듣는 청년들이 그걸 굉장히 마음속으로 와닿는 공허하게 듣지 않고 아 우리 대통령이 정말로 이 공정이란 가치를 지키실 의지가 있구나라고 아마 믿게 될 겁니다. 네, 대통령이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뭐 저희도 공감이 되고 청년들 입장에서도 아마 그 분노했던 어떤 민심에 다독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공감이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이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뭐 공정 약간 말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공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이 촛불 정신, 촛불 혁명의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불공정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청년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건데 청년의 시각 속에서 보면 네. 사실 불공정한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불공정성을 어떻게 하든 해보겠다, 관철해보겠다, 뭐 이런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그런 멘트가 나온 건 아닌가. 어제가 처음 만든 사실 청년의 날이고 청년의 권리, 청년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 만든 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정성을 어떻게 보면 가장 기치로 내세우고 이렇게 등장했던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사건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뭐 인국공이라든가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라든가 조국 전 장관 문제라든가 상당히 곤혹스럽죠.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가치,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끝까지 추구하면서 나가겠다.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 마지막까지 좀 더 집중적으로 더 강조됐으면 또 실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근데 교수님 보면은 이 불공정, 지금 불거진 불공정 이슈라는 게 다 이번 정권 하에서 또 이번 정권의 어떤 핵심 인물들이 그런 관련된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문 대통령이 말씀을 한 거는 우리 어떤 나의 사람들을 쳐서라도 이 공정의 가치를 지키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공정은 다른 길이니 이 길로 쭉 가겠다 뭐 이런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얘기죠. 채용과 병역의 부분에서 굉장히 공정성을 더 강화시키겠다. 이거를 뭐 어떤 특정 인물의 어떤 부분을 쳐내고 뭐 이런 것에서 이 공정성을 찾는 것보다도 그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것보다도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느 상황에서도 공정성이 보장되는 채용, 보장되는 병역의 의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제도화를 강조한 측면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강론보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겠군요. 네, 뭐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주재하는데 이 자리에 추미애 장관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회의에 추 장관이 오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권에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뭐 청년의 날에서 언급한 것과는 별개로 추미애 장관 끝까지 지키고 가겠다는 기조가 상당히 뚜렷해 보입니다. 그리고 네. 권력기관 개혁회의에서 아무래도 주된 논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공수처 발족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검찰 개혁 같은 경우도 이 정부의 꾸준한 화두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공수처 발족의 필요성이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 본인이 강하게 나서서 발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국무회의 자체가 권력기관 개혁회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추미애 장관의 그동안 아들 논란을 좀 털어주고 대신 검찰개혁의 적임자로서의 추미애 장관의 면모를 부각시켜주면서 여권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의에 추미애 장관이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는 현재까지의 국면으로 봐서는 더 이상의 뭔가가 나오지 않는 한 추미애 장관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을 강조한 대통령의 연설과 함께 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번진 추 장관 의혹 분석해봤습니다.